세계 도시 여행 이도저도. 안녕하세요, 이도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야, 벌써 지금 2019년이 4분의 3이 흘러갔어요. 지금 네. 저희가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 한 지가 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또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미친 듯이 막 흘러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고 있고요. 네. 2월에 스페인, 그리고 7월과 8월에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을 다녀온 게 벌써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아, 그러게요. 그것도 이제 벌써 3달 다 되시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시간 빨리 가면은 야, 저 큰일 났다. 저도 이제 31살 이제 또 되는데 네. 아, 빨리 유럽 좀 가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가본 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새해가 되면 네. 벌써 새해 얘기를 하네요. 아, 새해네요. 20년도에는 네. 미국 쪽이나 혹은 유럽 쪽에 한번 꼭 가보는 걸로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네, 그 꿈이 꼭 저기 그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 JJ하고 유럽에 가서 촬영을 하는 그때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갈 수 네. 있지요. 그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JJ하고 진행하는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구독자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890명을 돌파했습니다. 890명. 그렇습니다. 그 오디오 클립 하면 아마 지금 뭐 유튜브나 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저희 이도저도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생각지 못했는데 거기 구독자 수가 벌써 1000명을 다 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이 편집이 되어서 네. 방송이 나갈 때 즈음에는 구독자 1000명을 그 달성하게 되는 그때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정말 이렇게 잘 크고 있으니까 네. 현지 방송하는 것도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1000명 되면은 뭐 혜택 같은 게 뭐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1000명이 되면 일단 그 네이버의 전용 그 스튜디오라 그러나요? 방송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진짜요? 또 그 외에 네. 여러 가지 그 네이버에서 주는 그 패키지가 많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네.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0명 돌파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도시는 네. 어느 대륙이에요? 네, 오늘은 정말 의미가 있는 도시를 가보려고 하고요. 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유럽의 기라성 같은 도시들을 갔고 또 남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또 오세아니아도 가고 심지어 아시아까지 다 이렇게 나갔죠. 섭렵을 해왔는데 아프리카만 안 갔구나. 아직. 네, 아프리카 아직 못 네.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의미 있는 도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하나 빼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도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빼먹었다고요? 네. 우리가 파리를 안 갔었던 것 같은데? 네. 파리인가? 파리는 아니고요. 어디예요? 이 도시가 있는 나라는 그 패션으로 유명하고요. 또 축구로 유명하고 축구. 네, 또 와인으로 유명해서 JJ가 파리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딱 파리인데. 네. 와인하고 패션, 축구. 네. 맞잖아요. 네. 근데 파리는 아니고요. 네. 그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나왔던 영화 제목에 이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피아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구나. 그렇습니다. 로마의 휴일.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그렇습니다. 이태리 수도군요. 네. 마피아면 무조건 이태리죠. 그렇습니다. 마피아로 너무 유명하고요. 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바르셀로나 편과 같이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또 빨리 아주 효율적으로 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 was나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며 현대 이탈리아의 수도인 그 로마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로마에 5번이나 저는 가봤습니다. 5번을 가셨다고요? 예. 언제 처음 가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1997년도에 처음 갔고요. 네. 그때 이제 JJ는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초등학교 이후로 다니고 있었어요. 네, 여행으로도 가고 또 뭐 출장으로도 가고 그렇게 야. 제가 갔었습니다. 로마 진짜 대박인가 보다. 5번이나 그 먼 곳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보다는 그게 그 멀지는 않고요. 예, 아니야. 예. 남유럽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북유럽 이쪽을 많이 갔었는데 네. 남쪽으로 좀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남유럽이고요. 바로 그 이탈리아가 있는 그 남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로마를 제일 먼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를 제일 마지막 행선지로 해라. 왜냐 그러면
로마를 처음행선지로 하면 네. 나머지 유럽이 좀 시시하게 보인다. 그래서 도중에 애게애게 하면서 유럽 여행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 정도요? 예. 아, 근데 그런 말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뭐 제가 한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 말을 사실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로마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와 정말 이 말이 실감이 간다. 정말 이 로마의 모든 것, 유럽의 모든 것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실감이 된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그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또 콜로세움을 보고 또 로마 시대의 유적을 보고 나면 정말 다른 유럽이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유럽에 있는 종교 건축물이나 뭐 역사적 장소가 물론 그것도 아름답지만 네.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인데 네. 제가 직접 로마에 가서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로마 하면 저도 좀 이미지가 네.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약간 좀 화려하고 네. 웅장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 실제로는 뭐 본 적이 없지만 저도 네. 브라이언이 하시는 말씀 네. 들어보면서 네. 그 듣는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를 좀 대충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탈리아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를 그 이탈리 근데 우리나라 발음에 L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 R자하고 L자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태리라고 하죠. 이태리. 아, 이태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이태리라고 하는 그렇죠. 겁니까? 다른 나라는 다 이탈리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R자하고 L자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태리. 아, 우리만 이태리라고 예. 하는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름이 이태리도 있습니다. 김태리가 아니고 이태리도 있는데. 이태리 씨가 계십니까? 예. 이태리 또 이태리 타올로 유명하지 않나요? 아! 우리나라 이탈리아에 가면 정작 없는 이태리 타월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그게 왜 이태리 타월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 기원을 모르겠는데 왜 그게 이태리 타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데 때를 미는 거하고 그 이탈리아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사람들은 때를 미나? 때 안 미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때를 사람들은. 보통 서양에서는 안 밀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때 밀면은 네. 그 뭐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 예. 그래서 그 뭐 이탈리는 영어식 표현이고 원래는 이탈리아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레푸블리카 이탈리아나 이탈리아 공화국이 원래 리퍼블릭. 그렇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이탈리아가 되겠죠. 영어로 하면 레푸블리카 이탈리아나가 되고요. 이탈리아 공화국이 되고요. 그 이탈리아의 면적이 30만 1340제곱킬로미터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한반도의 1.4배 한 1.45배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는 그 대국입니다. 크네. 네. 그리고 인구도 6,200만 명에 달하니까 오. 유럽에서도 큰 나라죠. 거의 뭐 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6,200만 명이면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탈리아 국기는 뭐 너무 유명하고 삼색기라고 아시죠? 아, 이탈리아. 녹색, 흰색, 붉은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그 녹색, 흰색, 그 붉은색 세 가지로 이렇게 그려진 그런 삼색기가 너무 유명하고 이탈리아 말로 그 트리콜로네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이탈리아 국기를 트리콜로네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three colors. 아, 쓰리 컬러? 예, 삼색이 되는 거죠. 근데 어. 트리콜로네라고 이탈리안 말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국토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흰색은 알프스의 눈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알프스의 눈이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북부가 알프스입니다. 이탈리아는 남유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유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 국가에서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고 네. 북쪽은 이렇게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국경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동계올림픽에서 많이 금메달을 많이 따는 거죠. 아, 이탈리아가 또 그런 거 잘해요. 네, 스키 강국입니다. 제 옛날에 뭐 바톤반가 하는 선수가 나와서 네.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나와서 뭐 3관왕, 4관왕 막 됐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쇼트트랙에서도 네. 이탈리아가 좀 세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적색, 붉은색은 그 애국심이 충만한 그 네. 뜨거운 피를 그렇게 상징합니다. 특이한 게 예. 유럽이
삼색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게 지금 가로 세로로 이렇게 삼색기로 따지면 독일, 그렇습니다. 뭐 네덜란드, 헝가리, 네. 탁월한의 프랑스 그렇습니다. 다 삼색기네. 네, 네덜란드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삼색기가 많지요. 네.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피아트 그룹에 속한 정말 세계적인 명차죠. 그 페라리. 아 맞네. 예, 페라리가 이탈리아 거고요. 마세라티 이탈리아 거고요. 람보르기니. 오. 예. 그리고 아, 예. 이거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못 사는 것들인데 네. 조금 모자라거든요. 예, 조금 모자라죠. 지금 보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중차인 그 란시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차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왜 그런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알파로메오. 모르겠다. 알파로메오라는 어떤 기라성 같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베스파라고 하는 스쿠터가 있죠. 네. 예, 그 로마의 휴일에서 그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네. 뭐 막 다녔던 또 뭐 그런 건데 제가 정말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 너무 비쌉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수입만 되면 너무 비싸요. 얼마예요, 스쿠터? 그 제일 싼 게 500만 원이 넘고요. 스쿠터가. 조금 진짜? 예, 옵션 조금 더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중고차 500에 사가지고 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는지 비싸구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사고 싶은데 네. 근데 요거를 또 어떤 사람이 제 친구한테 요걸 제가 산다 그랬더니 뭐 죽고 싶어서 사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이 오토바이 스쿠터 타면 죽는다. 근데 저는 뭐 제가 불안하긴 하죠. 제가 영어로 I don't think so 그러고 말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고페스파도 만들고요. 그리고 드롱기라고 하는 커피 머신 아시나요? 드롱기라고. 요거는 뭐 가정 주부들이 좋아하는 건데 드롱기라고 하는 커피 머신도 이탈리아 거고. 네. 그리고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남자들도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는 명품 중독이었으니까. 구찌, 페라가모, 불가리, 프라다, 아르마니, 뭐 베르사체, 뭐 지안 프랑코 페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탈리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야, 이탈리아 진짜 명품하면 다 이탈리아네. 그렇습니다. 장인들이 많구나. 네, 정말 자기들이 잘 만들죠. 그래서 뭐 예. 우리나라 뭐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명품이 많아서. 프랑스와 더불어서 명품에 관한 뭐 가장 좋아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좋아하겠네. 그렇습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그 명품 중독에 걸려서 연봉을 거의 명품에 다 이렇게 날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연봉을 명품에 다 날리셨다고요? 예. 아니 어떤 걸 주로 사셨길래? 그때는 뭐 제가 웬만한 거는 뭐 다 사봤습니다. 제가 웬만한 거 다 사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찌, 페라가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심지어는 이거 뭐 이탈리아 거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루이비통도 사보고요. 주로 뭐 어떤 종류요? 구두도 사고 네. 양복도 사고 벨트도 사고 심지어 양말까지도 그 브랜드로 사고 넥타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거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뭐 다 어디 뭐 이렇게 너무 이 미인방명이라고 이 명품들이 또 이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무릎 나오면은 버리고 버리시고? 버리고 어디다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명품은 좀 나가도? 번개장터에 내서 팔기도 하고 어떤 뭐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그때 명품 중독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제품 때문에. 혹시 그 토지라는 브랜드도 이탈리아? 그렇습니다. 토즈. 그거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결혼식 사회를 친한 친구 거를 보고 선물로 받았는데 혹시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 궁금해가지고. 토즈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가면은 현지에 가서 사면은 한 250유로에서 300유로 정도면은 사는데 얼마죠, 그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거의 더블 프라이스가 돼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50만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직구로 샀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직구는 뭐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구가 쌀까요? 대략 어떻게 감이 오네요. 괜찮은 거 받았네. 잘 신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만. 네. 그래서 이 뭐 이탈리아는 정말 그 할 얘기가 그 무궁무진한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과감히 뭐 제가 감히 이탈리아의 역사나 뭐 로마 제국의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생략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 얘기 아예 안 하신다고요? 뭐 아예는 안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얘기하는 걸로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참 이 뭐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역사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것이. 역사 한참을 항상 할애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역사까지 다 하다 보면 뭐 3박 4일이 될 것 같고요. 또 로마 제국의 역사가 너무 길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서양의 역사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 내지는 이탈리아 역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실로 길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얘기하다 보면 초반에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그 역사 이야기에 할애할 것 같아서 이번 편에서는 그냥 역사적인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드문드문 그 장소와 또 거기에 관련된 인물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네. 이렇게 잠깐 간략한 역사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로마 제국의 이런 역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이게 뭐 그 시저부터 손을 대야 될까? 아니면 뭐 어디서부터 손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문드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3박 4일 걸린다니까 안 하는 게 다행이네요. 저로서는 퇴근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구나. 우리가 뭐 예.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브라이언이 역사는 이제 네. 살짝 네. 중간중간에 좀 얹어 주시는 걸로 네.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뭐 생략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탈리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인물은 이렇게 몇 명을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개하는 그 인물은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역사는 아니더라도 그 인물들 몇 명 필수적으로 로마라는 도시 또 이탈리아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알고 가야 될 그런 인물들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인물 소개하다가 또 막 3박 4일 막 10시간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네, 뭐 이게 말만 그냥 그렇고. 네, 이게 뭐 좀 조사모사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요.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네, 어떤 인물들 알려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분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1452년에 태어나셔서 15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그 피렌체 교회, 그 피렌체는 로마보다 좀 북쪽에 있습니다. 피렌체 교회의 그 빈치라는 마을에서 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좀 불행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15살 때 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고 하는 분의 공방에서 이 견습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이렇게 그리고 나면 마지막을 이렇게 파이널 터치를 해주는 건가요? 그리다만 그 그림의 귀퉁이에 이렇게 천사도 그려놓고 뭐 꽃도 그려놓고 뭐 이런 그려놓는 일, 그 견습공인가요? 견습생인가요? 견습생이죠. 그러는 일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스승인 그 베로키오가 이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을 딱 보더니 도대체 이 재능이 너무나다. 너무 대단하다. 그게 나는 내 제자지만 이 다빈치의 재능을 나는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스승이 이 그림을 더 이상 안 그려놓고 붓을 내려놓고 청출어람? 예, 청출어람이죠. 대표적인 청출어람이죠. 조각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정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 내가 이 그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다빈치하고 내가 이렇게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건 너한테 주겠다. 네, 그냥 나는 그림 안 그리겠다. 나는 그냥 조각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던 뭐 일화가 유명하고 뭐 다빈치 하면은 뭐 그림이면 그림, 뭐 건축이면 건축. 조각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뭐 철학, 시, 작곡, 심지어 뭐 육상까지 잘했대요. 육상. 뭐요? 어떤 이분이 육상이요? 멀리 뛰기하고 높이 뛰기에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멀리 뛰기하고 높이 뛰기를. 아니 조각하고 그림 그리면 거의 앉아서 이렇게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럼 대단한 거 물리학하고 뭐 수학의 기본을 다 줬고요. 엄친하구나. 예, 그런 걸 엄친아라고 하나요? 네. 더군다나 뭐 해부학까지. 뭐야? 예, 해부학까지 천재성을 발휘를 했고 진정한 천재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만 이분이 그린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그 뭐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뭐 소설로 이어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암굴의 성모라는 최고의 걸작을 남겼고요. 뭐 다빈치의 이름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네. 로마 국제공항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입니다. 그래요? 네. 다빈치 공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항 이름에도 들어갔으니까 네. 이 다빈치가 어떤 작품을 그렸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알고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을 뽑으면은 뭐 탑 10 안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탑 10 안에 들어가는 천재고 천재 순위로는 뭐 탑 10이 아니고 톱 3가 아닐까. 뭐 해부학까지 하셨으니까 뭐 말 다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소개드릴 분은 그 미켈란젤로.
뭐 정식 이름은 그 미켈란젤로 디 루도비코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은 1475년도에 태어나서 156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죠. 거의 한 90 정도, 89세까지 사셨나요? 당시에, 예. 네,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근데 이분은 뭐 이 미켈란젤로보다는 아니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그 다빈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복한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 뛰어난 재능을 당연히 보였고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정말 이탈리아의 역사상 메디치 가문은 항상 나오는데 엄청난 가문이죠.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을 했고 물론 재능이 있으니까 서포트를 받았겠죠. 네. 그리고 뭐 조각과 회화에서 엄청난 대작을 남겼고 뭐 JJ도 들어보셨죠. 피에타라든가 피에타? 예, 피에타.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예, 김기석 감독의 영화도 있죠. 그 피에타가 있고 뭐 다비드가 있고 네. 정말 모세도 있고요. 대표적인 작품이 너무 많고 이분이 정말 얼마나 섬세하냐 그러면 옷의 주름이나 근육, 장근육 같은 거, 네. 장근육 같은 거 세부적인 것까지 섬세하게 역동적으로 표현을 한 진정한 거장으로 불리는 거죠. 조각인데. 그렇습니다. 아, 잠깐 피에타 하면 그것도 네. 있잖아요. 그 네. 이스라엘 우리 음식 중에 싸먹는 거? 아, 그거는 피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피에타가 피타입니다. 네, 아, 이번에 그 까우선로드 놀러 가가지고 먹었거든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피타에 싼 그 팔라펠, 네. 팔라펠을 드시고 아, 또 배고프라 그러네. 네, 배고픕니다 지금. 저도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하는 거라서 목소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좀 약간 풍성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배가 고파서 갈리고 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네. 좀 더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율리우스 2세가 그 미켈란젤로한테 1508년에 그 시스티나 예배당의 그 천장화를 좀 그려달라.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장화는 대단한 천장화입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교황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 그래요. 나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계속 그 교황이 찾아와서 이제 뭐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수락을 해서 천지창조라는 대작을 남기는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년에 걸려서 이 천지창조를 그 남기고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진짜 디스크 걸리고 눈병 걸리고 온갖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또 유명한 그 천지창조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걸작을 남긴 바로 그런 분이 미켈란젤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박인 게 화가가 아니다. 네. 나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마지못해서 했는데 만든 게 천지창조예요. 그렇습니다. 야, 대박이네. 정말 참 이 천재는 뭘 해도 네.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바로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지니어스가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릴 분은 그 라파엘로. 예. 잠시만요. 이게 이름이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그 미켈란젤로, 네. 라파엘로. 이거 그 닌자 거북이 보면 네. 닌자 거북이 캐릭터 이름들이 다 이렇거든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 따왔나 보다. 닌자 거북이 애들 이름이 네. 다 라파엘로, 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거든요. 여기서 따왔구나. 아, 그렇습니까? 네, 듣다 보니까 그러네. 또 그런 또 세계사가 있었네요. 상식밖의 세계사가. 자, 라파엘로는 어떤 네, 인물입니까? 라파엘로의 이 원래 이름은 이분도 이제 이름이 깁니다. 라파엘로 산지오 다 우르비노인데 1483년에 태어나셔서 152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이분은 좀 불행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그 숙부님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렌체에 머물면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만나고 이 두 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천재한테 배운 거죠. 자기의 천재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빈치하고 또 미켈란젤로한테 사사를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명성이 자자하게 되니까 역시 그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 궁에 그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분이 그린 그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르네상스 미술의 어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균형입니다. 절제국 조화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구현한 그런 화가로 불리고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바로 그런 분이 그 라파엘로가
되겠습니다. 아, 미켈란젤로, 다빈치 거기에다가 라파엘로까지 정말 끼리끼리 노는군요. 그렇습니다. 천재들끼리 노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천재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베르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요 네. 베르닌이 이름이 좋죠. 베르닌. 저 잘 모르겠는데 누구지? 네. 요 분이 1598년도에 태어나셔서 16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오래 사신 거죠. 이 정도면은 꽤 오래 네. 사신 것 같은데 80년 이상을 사신 분 같은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그 원래 이름은 지안 로렌조 베르닌입니다. 아, 로렌조라는 이름 맞네. 예, 로렌조라는 이름이 꽤 있죠. 네. 예, 뭐 축구 선수에도 로렌조 있나요? 네, 그 네. 중간중간 들어가는 뭐 미들네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로렌조라는 거 이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이분이 바로 지안 로렌조 베르니니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 바로크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건축가고요. 주로 이제 로마에서 활약을 했고 네. 로마 시내에서는 이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꽤 많이 봅니다. 이 분수 누가 만들었어? 베르니니. 저 분수 누가 만들었어? 베르니니. 이럴 정도로 그 베르니니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아하면서 그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으로 너무 유명하고 더군다나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 베드로 광장이 그가 이렇게 디자인한 걸작 중에 걸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하고 이 베르니니 네. 뭐 요 정도의 인물을 알고 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중요한 사람들 4명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도 안 것 같은데 좀 불안한 게 이거 계속 얘기하실까봐 이러면 좀 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쭉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역사를 네. 좀 이렇게 안 하고 갔는데 뭐 예술가만 얘기해도 이 정도인데 네. 제가 진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안 하기를 잘했다. 그 심지어는 뭐 황제 이름만 얘기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도 간단간단하게 얘기한 건데도. 네, 간단간단하게 얘기했는데도 뭐 시간이 꽉 찼고 그 더 유명한 정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틴어로 하면 베니 비디 비치 뭐 이렇게 또 주사위는 던져줬다. The dice is cast 이 말을 남긴 진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르 이해하기만 해도 1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서 그래서 제가 역사를 빼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이해가 좀 되시죠. 주사위는 던져줬다가 그 옛날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사위가 그 옛날부터 있었구나. 있었죠. 예, 주사위는 던져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사위 하면 마카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마카오 가서 주사위로. 네. 그 주사위 이렇게 던지는 그 도박을 하셨나요? 네, 조금 한번 재미로 했다가 네. 당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네.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어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역사는 아니더라도 이탈리아어는 조금 공부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스페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언어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 같이 영어를 하면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잘 안 해주고 이렇게 뭔가 너희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좀 최소한의 이탈리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를 좀 하고 가면 이렇게 내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탈리아를 좀 이렇게 뭐 본주르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또 친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어만 막 쓰다가 이렇게 본주르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봉주르요? 봉주르. 봉주르가 이탈리아 말도 똑같이 봉주르예요? 예, 그 본주르노고 봉주르는 이제 불어입니다. 비슷하네. 예, 좀 같은 어족이라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좀 알고 가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이탈리아어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숫자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숫자가 물건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쇼핑 도시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일단 1이 우노입니다. 우노. 예, 2가 두에고요. 예, 3이 뜨레. 예, 4가 꽈트로. 이거 스페인어 아니에요? 예, 스페인하고 우노도 스트레스 꽈트로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비슷하네. 비슷하죠. 같은 어족입니다. 서로 이탈리 사람하고 스페인 사람하고 한 50% 서로 알아듣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도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해요? 많이 이제 동사하고 숫자가 비슷하니까 50% 정도는 알아듣는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5는 친구에. 예, 이제 6은 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은 세테. 8은 오또. 그리고 9는 노베라고 하고 그리고 10은 디에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은 중요한 숫자죠. 100이 첸토라고 합니다.
좀 100단위로 많이 구입을 하셨나 봅니다. 중요한 단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뭐 100단위로. 예, 100유로, 뭐 200유로, 뭐 이렇게 예, 100 두에 유로? 첸토 그러면 200이 되는 거고요. 뜨레 첸토 그러면 300이 되는 거고. 저는 뭐 몇백만 원짜리 많이 구입하셨다고 저는. 네, 제가 그래서 예. 근데 뭐 많이 샀으니까요. 네. 많이 샀으니까 쌓이면은 좀 그렇습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랑 비슷하고 아까 봉주르도 네. 봉주르 예. 뭐 그것도 프랑스어랑 또 비슷하고. 예, 불어하고 네. 이 스페인어하고 이 포르투갈어하고 이탈리아어를 라틴 유럽계의 언어라고 하는데 네. 그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사말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인사말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얘가 씨고요. 네. 아니오가 노입니다. 좋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가 그 부온조르노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예, 그리고 부온조르노. 예, 부온조르노 보통 부온조르노 낮에 부온조르노 많이 하고요. 그 저녁 인사가 이제 보나세라. 보나세라. 예. 예쁜 여자 2명 같은데. 네, 보나세라. 네. 보나와 세라. 네. 예, 보나세라. 그리고 고맙습니다가 이제 그라치에. 그 유명한. 그라치. 예, 이게 스페인 말로는 그라시아스가 되는 거죠. 진짜 비슷하다. 비슷하죠. 그라치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미안합니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 잘 안 쓰는 거. 미안합니다가 이제 스쿠지. 저희가 잘 안 쓰나요? 예, 잘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가 그 non capisco. 논 까비스코. 예, non capisco. 요것도 이제 가끔가다 쓸 때가 있고요. 그리고 건배, 살루테. 이거 예, 들어본 것 같다. 저한테는 중요하죠, 살루테. 그리고 얼마예요? 물건 사야 되니까. 꽌토 코스타. 꽌토 코스타. 예.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꽌토 코스타 이렇게 물어볼 때하고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럼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죠. 다운되고요. 예, How much is it? 그러면 100 부를 것도 이렇게 꽌토 코스타 하면 한 90만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맛있어요가 그 에몰토 부오노. 에몰토 보노. 예, 에몰토 부오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맥주가 비라. 비라. 예, 비라고 와인이 비노입니다. 비노. 비노. 예, 그리고 물을 이제 아쿠아라고 하고요. 아쿠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쿠아예요, 물이? 예, 물이 아쿠아고요. 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고기는 이제 까르네입니다. 까르네가 붙은 거는 다 이제 그 고기고요. 예, 까르네가 붙으면 다 고기고 생선은 이제 페세라고 합니다. 페세. 예, 페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경찰이 그 폴리찌아. 이거 영어랑 비슷한 것도 예, 있네. 이 경찰은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폴리찌아. 예, 스페인 말로는 폴리시아가 되고 어. 또 독일 말로는 폴리차이가 되는 거니까 경찰은 뭐 어디 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폴리찌아. 유럽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공유를 했구만 옛날에. 예, 만들 때. 이 유로피안 언어의 하나의 그 공통 분모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요일이 중요합니다. 이 요일마다 문 닫는 곳이 달라서 네. 요일을 또 알아두면은 그 굉장히 유용한데요. 월요일을 그 루네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그 마르테디. 그리고 수요일은 메르콜레디. 메르콜레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여성복 브랜드가 메르콜레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요일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그 지오베리. 네. 그리고 금요일이 베네르디. 베네르디. 요거는 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그 사파토. 사파토. 예, 사파토. 근데 약간 토가 약간 또 발음이 나니까. 사파토. 예, 사파토 이렇게 하고요. 일요일이 그 도메니카. 도메니카. 예, 도메니카. 약간 도미니크 느낌 나네. 그렇습니다. 도메니카. 그쪽 계열입니다. 도메니카. 일요일은 도메로만 파나 보다. 네. 예, 도메니카. 죄송합니다. 도메니카. 네, 예, 좀 아주 저도 춥습니다. 자, 네. 그럼 어느 정도 생존 이탈리아를 좀 네. 배워봤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로마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로마 교통을 좀 알아야겠죠? 네, 교통도 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도 생략한 마당에 교통은 뭐 정말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로마의 교통은 너무 잘 돼 있고요. 메트로도 있고 트램도 있고 버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메트로를 많이 이용하고요. 네. 역시 이 버스는 외국인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버스는 네. 외국인이 타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태국 갔었을 때 버스에 도전을 하려고 네. 갔는데 도전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타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뭐 제대로 가는 돈을 건지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또 뭐 돈을 안 거실러 주고 이러면 또 이렇게 또 뭐 그런 나라도 있죠. 아이슬란드에서 돈 안 거실러 주거든요. 그 비싼 곳이? 그 비싼 곳이. 그러니까 뭐 5,000원 냈는데 4,400원인데 뭐 이렇게 뭐 600원 거실러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일단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버스는 추천하지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도 그 이렇게 24시간권이 있습니다. 1일권이 있죠. 유럽은 그게, 항상 그런 게 다 있구나. 네, 그게 7유로고요. 그리고 이제 48시간권이 12.5유로고 그리고 72시간권이 18유로고요. 그리고 이제 7일권도 있습니다. 24유로를 내시면 그 7일권이 있는데 요즘 오래 계실 분들은 이걸 사서 다니시면은 편하고 그 북유럽에 비하면 교통비가 싸죠. 1회권이 1.5유로니까 네. 뭐 4,400원, 뭐 4,700원 뭐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그래서 그 1일권을 사시든가 아니면은 뭐 72시간권, 뭐 4일권, 일주일권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셔서 이렇게 다니시면은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비만 저렴한 건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물가가 북유럽보다 좀 저렴한가요? 전적으로 로마 어떤 분은 로마가 비싸다라고 하는데 네.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갔다 오신 분들은 저같이요. 갔다 온 사람들은 로마가 너무 싸다.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맥주가 싸다. 맥주도 싸. 네. 좋으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에 로마는 네. 꼭 나중에 마지막에 둘러봐야 될 곳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것도 좀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그런가요? 네, 보는 거 이외에도 가격이 좀 느끼기에 네. 좀 저렴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마의 물가가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그럼 로마는 걸어서 다니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그 레이캬비크나 뭐 오슬로나 암스테르담 정도만 돼도 그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저는 걸어 다녔지만 그 로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423명이나 되는 이게 거대 도시입니다. 423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 423만 명. 3만 명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이게 배가 고파서 이런 것 같아요. 423만 명.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423명이 아니라 423만 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이고 네. 또 로마시의 그 행정구역의 면적이 1285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2배 정도 됩니다. 서울의 2배예요? 예, 나 서울의 그거를 2배 지금 걸어 다닐 수 정도. 있냐고 물어봤네. 예, 그러니까 무식하고만 제가. 그러니까 무슨 관광지 정도는 뭐 여기 갔다 걸어 다닐 수가 있지만 이게 뭐 저쪽에 있는 유적지, 뭐 저 끝에 있는 유적지 이런 데는 뭐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로마는 걸어 다니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권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네. 빠르게 좀 잘 가는 편인가요? 저 그게 궁금합니다. 뭐 배차 간격이 우리나라처럼 빨리 오거나 뭐 그러는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 3, 4분에 한 번씩 있는 지하철은 전 세계를 통틀어 봐서 정말 몇 군데 없는 것 같고요. 몇 군데 없는 것 같고 뭐 뉴욕이나 일본 정도나 그런 빠른 지하철이 있고 유럽의 지하철은 제가 봤을 때는 배차 간격이 길 때는 막 15분. 꽤 걸리네. 예, 제일 짧아도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한국 사람들은 10분이라 그러면 꽤 긴 거죠. 못 참죠. 예, 못 참죠. 그러니까 뭐 2, 3분 안에 오는 지하철은 뭐 한국 포함해서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하철 이제 뭐 1분 남았다 그러면 문 닫힐까 봐 막 뛰어가가지고 타거든요. 네. 많이 그러잖아요. 네. 유럽 사람들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막 뛰어가서 타고 문 잡고 막 이런 거 없는지. 이 사람들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뛰고 막 가는 게 습관이 돼서 네. 그냥 바쁘지도 않은데 뛰잖아요. 일단 1분 남았다 그러면 바쁘지도 않은데 막 뛰는데 네. 유럽에서는 정말 바쁜 사람만 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거 놓치면은 다음 거 타지라고 10분 15분 뒤에 오는데 그렇죠. 나는 3분 뒤에 오는 것도 못 참아서 빨리 가서 타는데. 저는 뭐 유럽에서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다 뛰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1분 남았다 그러면 무조건 뛰는 습성. 근데 유럽에서는 정말 바쁜 사람은 거기서도 뜁니다. 막 미친 듯이 뛰어가고.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뭐 다음 차를 기다리면 기다렸지 막 그냥 대쉬하고 문에 이렇게 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잘리면은 막 어떡할까 뭐 그런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유럽의 여유로움이 저는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로마 가서 어딜 먼저 가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로마는 볼 곳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다 보려면 한 달을 여행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네. 제가 5번이나 갔는데도 못 본 데가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2배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으로 전적으로 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제가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티칸을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느꼈는데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총 본산이 되겠습니다. 성당의 길이만 187m고요. 그 11개의 그 11개죠. 11개 예배당과 45개의 재단이 있고 최대 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 자타공이 세계 최대의 성당입니다. 물론 요 근래에 뭐 다른 나라에 어떤 그 큰 최대의 성당이 그 세워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타공이 세계 최대의 성당으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성당에 6만 명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꽉 찼을 때 6만 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가는 정도가 성당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얼마나 여기 큰 뭐 교황이 나타날 때는 인산인해로 정말 사람이 등과 등이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꽉꽉 차는 그런 성당이거든요. 와, 6만 명에서 동시에 아멘 하면 이게 엄청 울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그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교황을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종교인이 지배를 하는, 신권이 지배를 하는 그런 종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종교의 총 본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번 편은 그 로마 편이면서 그 바티칸이 로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로마와 바티칸 시국편이라고 해야 엄밀히 말하면은 그 맞는 것이 그 되겠습니다. 바티칸이 엄청 작은 곳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바티칸이 우리가 바티칸 하지만 바티칸 시국이 원래 명칭이고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 그게 로마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안에 있는 건 알았는데. 네. 가장 작은 나라고. 아, 근데 바티칸 시국이요? 바티칸이면 바티칸이지 왜 시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국에 뭐 그런 건가요? 네, 고 시국은 아니고 네. 요 시자가 도시할 때 고 시자고요. 요 국자가 국가할 때 국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국가라는 뜻이죠. 도시면서 국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이 통치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권 국가이기도 하고 이 교황이 다스리니까 교황이 실제로 거기 사시는 거고요. 교황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날마다 그냥 관광객들과 그 성지순례객들로 꽉 차는 그런 뭐 장소이면서 도시면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식 명칭을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토 델라 시타 델 바티카노.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게 도시면서 국가이면서 그냥 바티칸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1929년에 교황청과 그 이탈리아 정부가 그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라테라노는 그 이탈리아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궁전인데요. 그래서 이 라테라노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은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네. 이 조약을 체결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그 무시무시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더불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독재자 그 무솔리니가 되겠습니다. 아, 네. 이 무솔리니가 어떻게 이걸 허용을 해줬는지 저는 그거는 아직 그 역사를 충분히 공부를 해서 모르겠는데 무솔리니하고 교황청하고 조약을 통해서 이 바티칸을 국가로서 인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929년에. 예, 요 무솔리니가 그 당시 총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팟캐스트는 아마 저희 팟캐스트가 유일하지 않을까. 네. 좀 자랑을 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바티칸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네. 얼마나 작길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네, 바티칸의 면적은 그 0.44 제곱킬로미터이니까. 에? 0점이요? 예, 0.44. 뭐야? 그러니까 가로 440m, 세로 440m라고 산술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서울의 경복궁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복궁이 0.433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아니 그렇게 작아요? 네. 이게 어떻게 나라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도의 2.3배. 이게 말이 좀 이게 나라냐?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이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 안에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럼 국기가 있나요? 국기 있습니다. 바티칸 국기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바티칸 국기가 있고 자체적인 나라입니다. 독립국가입니다. 그럼 바티칸에 사는 사람들은 요 바로 옆으로 이제 조금 나와가지고 이탈리아에 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이탈리아 사는 사람들은 바티칸에 이사 가고 막
근데 뭐 바티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한정적이라서 네. 그냥 관광객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 그 안에서 상주하려면 뭐 종교 지도자나 종교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죠.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나 이렇게 로마 살다가나 바티칸 안으로 가서 집 짓고 살게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생각하기 제가 항상 네. 또 스포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네. 저 나라도 그럼 축구를 1000명 중에 나와서 하나 이 생각을 했었네요. 네, 뭐 종교 축구 구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 네. 네, 바로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독립 국가가 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도시에 있는 그 도시 국가인 바티칸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서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바티칸 박물관도 있고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성 베드로 광장이 있는 것이죠. 아니 아까부터 성 베드로 성당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정말 그 수제자죠. 근데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나라식의 발음이고 영어로는 그 피터가 되죠. 피터가 되고. 피터가 베드로예요? 예, 이탈리아에서는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베드로 하는 거고요. 네. 이 돌과 바위를 뜻하는 그 페트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그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본명이 시몬이었더니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본명은 시몬이지만 너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이 바다 위에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 바위 위에 그게 베드로가 되겠죠. 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위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고 이 영어로 피터가 되는 거고 그 이탈리아 말로 페트로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위한 바로 그 성당인 것입니다. 브라이언 교회 좀 다니셨나 봐요. 예, 제가 막 지금 목사님 같이 막 설교했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저희 집 안에 목사님이 3분 계시는데 제가 그 예. 목사님의 DNA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다니진 않으시고. 지금은 제가 뭐 부활절하고 네. 그 크리스마스 이틀만 그 다니고 네.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랑 똑같으시네요. 네. 여자친구도 딱 연말에 한 번, 또 연초에 한 번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네. 바로 그 베드로가 있는 그 네. 베드로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뭔가 이런 얘기 들으면 경건해져요, 막. 네. 그래서 베드로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형을 당한 후에 로마 초대 교황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예.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제 지도자로 이제 추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무덤 위에 서기 324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너무 유명한 황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처음으로 이 베드로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네. 그리고 1452년에 시간이 많이 지난 1452년에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좀 증축을 해라, 재건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1506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 또 나옵니다. 이 교황 네. 율리우스 2세가 이 브라만테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한테 이 공사를 다시 지시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라파엘로도 관여를 하고 미켈란젤로도 관여를 하고 네. 그리고 다빈치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베르니니도 그 관여를 해서 다 붙었구만. 예,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서 정말 그 120년 만에
지금의 모습으로 진짜 이렇게 재건축이 된 것이죠. 아까부터 왜 로마 얘기하는 게 계속 성 베드로 성당을 얘기하시는지 네. 왜 그러신지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그냥 네. 아무나 그냥 내부로 다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내부의 볼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성당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오른쪽에 그 거룩한 문 또는 성인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 청동문이 있는데 네. 이 문은 그 25년에 한 번씩 교황에 의해서만 열립니다. 25년에 한 번만 열어요? 예, 그게 또 성년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연도라고 해서 와. 제가 성년을 어떻게 뽑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5년 만에 이렇게 25년에 한 번씩 성년이라고 해서 교황님에 의해서 이게 열립니다. 100년에 4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문이 얼마나 문이에요? 문이 크죠. 눈이 이렇게 높죠. 엄청 큰 문이에요? 예, 굉장히 높죠. 이렇게 인간의 키에 한 3, 4배 되는 엄청나게 높은 그 문이 되는 것이죠. 25년에 한 번 열 거면은 그거 삐걱거려서 안 열리는 거 이거 기름칠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 기름칠을 평소에 관리인이 해놓지 않겠습니까? 교황님을 위해서. 항상 닫혀 있고. 예, 항상 닫혀 있는데 네. 2000년에 열렸다라고 하니까 2025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거 열 때 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6년 뒤에 이제 한 번 더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은요. 그 네. 열리는 행사를 뭐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릴 때 그럼 딱 그때만 들어갈 수 있구나. 예, 그때만 한번 열리고 다시 닫히는 것이죠. 얼마나 뭐 한참 열리고 있을려나? 뭐 그거는 얼마나 열리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한번 열려봐야 하는 거고요. 전 열린 상태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 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 트시면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가 있습니다. 피에타. 예. 예.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완성한 작품인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되겠죠. 인간으로서의 시신. 그것을 성모 마리아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석상입니다. 그 대리석으로 만든 이 석상이 너무 정교해서 정말 보는 사람들만이 다 탄성을 부르는 그런 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고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패러디로도 많이 쓰이죠. 네네. 이 패러디로 너무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에 물론 김기덕 감독도 이 피에타 그렇죠. 예, 만들었고요. 지금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72년도에는 그 어떤 청년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정신질환자 같아요. 그 반달리즘에 빠졌던가 이 청년이 망치로 그것을 막 이렇게 망치로 내려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일부가 부서졌는데 그 이게 복구가 돼서 그 됐나요? 이후에 방탄 유리로 이렇게 싸져서 일반 유리가 아니라 방탄 유리로 보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번에 그 암스테르담 편이었나요? 네. 야경? 네. 네. 그것도 이제 막 불 질러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변태 아니에요? 변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반달리즘은 좀 없어져야 되고요. 기분이 좋은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 그런 걸 관종이라고 하는 건가요? 관종보다 이거는 더하죠. 예. 관종은 저도 관종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남대문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에 남대문 불탔을 때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어요. 예. 독일에 있었는데 그 독일 친구가 와서 야 우리 신문에 조그맣게 났는데 너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뭐 국보가 이 불탔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보니까 뭐 정말 불탔고 그 다음 날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불타 있고 해서 정말 그때 정말 슬펐습니다. 그때 지금 물론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됐지만 독일에서도 막 뉴스가 퍼졌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 오히려 여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때 뮌헨이었거든요. 네. 뮌헨에서 맥주 맞고 있는데 저녁에 와서 아니 니네 그 국보가 불탔어. 누가 불질렀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PITY, PT라는 게 그 동정심, 연인이라는 그런 뜻인데 요 피에타에서 그 PT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게 미켈란젤로가 자기 조각 작품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새겨넣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고 조각상에 이름을 새겨넣은 작품이 바로 이 피에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피에타에만 자기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만들고 대박이다.
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딱 적어 넣었구나. 만들어 놓고 딱 만들어 보니까 신이시여 이걸 제가 만든 게 맞습니까? 뭐 어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조각상이 또 성당 안에 네. 있었군요. 피에타.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정말 이렇게 피에타 설명에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말 이렇게 쫙쫙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쭉 들어가면 그 중간쯤에 그 성 베드로의 그 성당 그 청동상 네. 그 성당이 아니고요. 그 베드로의 청동상이 있고 근데 이 그 성 베드로 상의 청동상의 오른쪽 발에 그 입을 맞추거나 키스를 하거나 이 만지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또 설이 있어서 아니.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냥 그 발을 오른발을 드립다 만져서 네. 그 발만 반질반질하게 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달아 있는 것이죠. 이런 소문 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슬란드 편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어디였죠? 앵그리보이. 네, 그 오슬로. 오슬로. 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그 고추라고 해야 됩니까? 네, 고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기? 고추. 예, 고추를 다른 만지는 용어를 그거랑 쓰면 안 비슷하네요. 되고. 네. 아니 어딜 가나 다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원 다 들어주겠네 이러다가. 예, 저기 뭐 그 어디죠? 그 뭐 브레멘에서도 그 동물음악대 그 당나귀의 다리를 만지면은 행운이 있다 그래서 그 다리만 반질반질하고 오슬로도 그렇고 또 여기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원은 다 이루어지던 거예요? 잘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근데 안 만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 작품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안 만졌고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청동상 뒤로 이제 계속 가면은 그 발다키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황 우르바노 8세의 명으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 베르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청동 작품이 있는데 이 발다키노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황의 제단입니다. 교황만이 쓸 수 있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직접 미사를 드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제단입니다. 교황의 아래 직급은 못 써요. 네. 대주교도 못 쓰고 평주교도 못 씁니다. 그걸 이제 그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그 월계수, 그 태양 등 교황을 상징하는 문양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서 너무 그 경이롭기까지 이렇게 정말 경이롭게 보였고요. 네. 근데 이 발다키노의 교황의 제단, 이 발다키노의 높이가 이제 무려 30m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게가 37톤에 달하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네.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30m요. 엄청 네. 크네. 그래서 워낙 커가지고 이제 피에타보다 눈에 잘 띕니다. 이제 발다키노가 있는 그 위치 아래 또 베드로의 그 무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더 요 발다키노에 가서 뭐 기도드리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들도 있는데 근데 못 찾는 분은 또 못 찾더라고. 이렇게 크게 있어도 어떤 네. 분들 와서 또 물어봐요. 성당 자체가 커서 그런지 이 발다키노 어디 있어요도 물어보고 그러면 저기 보이는 게 30m짜리 예, 발다키노 저기 보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이 대단한 것이죠. 정말 네. 뭐 얘기를 지금 엄청 길죠. 네, 혹시 로마의 이런 건축물 같은 거 보고도 네. 건축물이나 동상 같은 거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뭐 저는 거의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콧등이 시큰한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이번엔 아니셨구나. 아니 네. 가끔씩 뭐 거의 그 그림을 보셨을 때 많이 우시나 봐요. 그림에 제가 많이 울죠. 저는 그림파입니다. 미술파. 음악보다는 저는 그림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당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바르셀로나처럼 이거 전편 후편 나뉘어야겠는데 그때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얘기한 만큼 쭉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그리아 파밀리아 정도까지 지금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전편 후편으로 좀 나누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바티칸 대성당을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바티칸 더. 예, 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당의 끝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 이게 뭐 188m나 되기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성당의 끝 쪽에 가면은 그 성 베드로의 의자가 있습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요거 안 보고 그냥 나오세요. 근데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 목재 의자 위에 그 베르니니가 디자인한 그 황금 케이스를 씌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이렇게 가장 앞권인 그 큐폴라에 오르기 전에 요 의자를 꼭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큐폴라가 뭐예요? 그래서 이 큐폴라는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천장의 둥근 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돔이 있죠 성당에. 네네. 그 돔을 그 쿠폴라라고 하는데 그 쿠폴라를 그 걸어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1층에 성당 그 1층에서 그 피에타 보시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의 의자를 보시고 쿠폴라에 올라오는 입구가 있는데 쿠폴라에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그게 그 무려 138m입니다. 이게 걸어서 평지에서 앞으로 가는 138m는 얼마 안 되지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러게요. 138m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다리가 좀 약간 다리 힘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인데 계단 수를 따지면 551계단이에요. 올라가셨어요? 예,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리 너무 아프더라고요. 551계단을 정말 올라가는데 겨울에도 올라갈 때 땀이 날 정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다 보상을 받는 게 올라가서 보면 바티칸과 로마 시내가 쫙 보이는데 이게 정말 압권 중에 압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반까지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반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그 나머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는 처음부터 순례자의 마음으로 걸어서 올라갔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성당의 내부를 보는 것은 무료입니다. 성당의 내부에 가서 피에타 보고 베드로의 그 뭐 의자 보고 발다키노 보고 교황의 제단 보는 거 이런 거는 무료인데 그 큐폴라에 올라가는 거 네 발로 올라가는 거는 8유로를 내야 합니다. 네 다리로 올라가는데 왜 그거 올라가요? 예. 그걸 내요? 네, 돈을 냅니다. 엘리베이터만 내는 게 아니고? 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중간까지 올라가서 걸어 올라가는 것도 돈을 내고. 황당하네. 처음부터 1층부터 뭐 네 다리로 올라가는 것도 돈을 내고 뭐 그렇습니다. 야경값 같은 건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 바티칸하고 로마가 딱 나눠진 게 딱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나눠져 있어요. 예, 그 어떤 바티칸이 눈에 이렇게 쫙 들어오고요. 네. 더 멀리는 바티칸의 그 담장을 넘어서 더 저 멀리는 로마까지 보이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담장이 쭉 쳐져 있어요. 그냥? 예, 담장이 있죠. 담장이 그 바티칸을 쫙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베드로 광장이 보이고 광장 밖은 이제 로마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담장으로 나눈 국가가 또 있을까요? 바티칸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습니다. 뭐 도시 안에 국가니까요. 신기하네. 네. 자, 그럼 혹시 성 베드로 성당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성 베드로 성당을 더 얘기하다 끝났죠? 보면은 성당은 끝났고 바티칸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바티칸 편이는 하죠. 예, 성당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성당을 더 얘기하면 뭐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퇴근을 해야 돼서. 네. 그래도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고 가면 요 그 바티칸으로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으로 들어갈 때, 바티칸 시국으로 들어갈 때 그 뾰족한 물건은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대용 칼이라든가 뭐 삼각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못 갖고 들어갑니다. 왜요? 이런 거 갖고 들어가면 테러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테러가 좀 위험할 예, 수가 테러가 있나? 한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못 들어가고 배낭이나 캐리어 못 갖고 들어갑니다. 배낭이나 캐리어 포탄 갖고 들어가서 테러하면 안 되니까. 삼각대는 왜요, 근데? 삼각대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삼각대로 사람을 이렇게 뭐 저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삼각대도 무기가 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크기가 가로 세로 50cm 이상인 것도 안 됩니다. 혹시 중요한 데다 보니까 이게 많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장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복장 규정이 있는데 뭐 이 슬리퍼나 쪼리 같은 거, 또 민소매나 무릎 위로 올라가는 뭐 치마나 반바지 이런 것도 입장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예,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도 빌려주고 그런 게 있나요? 예. 이거 느낌이 그 태국에서 어디죠? 와프라케우 사원? 네, 그쪽도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죠. 와프라케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복장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성 베드로의 시신이 있고 수많은 유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거, 쪼리를 신고 들어가는 거 스스로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송구스럽죠. 혹시 뭐 색깔도 어두운 거 입어야 되고 그런 건 없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아니 근데 네. 바티칸 얘기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네. 로마인 바티칸이 아니고 바티칸을 하다가 로마 약간 곁들이는 수준이 되겠네요. 좀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바티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바티칸 밖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성당은 끝났고요. 일단 베드로 성당은 드디어 끝났고 바티칸 밖으로는 아직 못 나가는데 왜 못 나가냐 그러면
바로 바티칸 예전엔 그 궁전이었는데 지금 바티칸 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두 번째로 갈 곳은 이 바티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면 빼놓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걸 알려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네. 이것을 빼놓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면 뭐 빨리빨리 싫어하는데 제 입으로 지금 빨리빨리라고 얘기했나요? 예. 그래도 빨리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바티칸 박물관하고 그리고 런던 대형 박물관하고 파리의 루블 박물관을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비뇽의 유수 사건이 있습니다. 아비뇽의 유수 사건 이후에 로마로 복귀한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1506년도에 그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뇽의 유수라고 하는 것은 카노사의 굴욕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 수능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비뇽의 유수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의 약화를 얘기하는 거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제권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예전에 학력고사나 뭐 그전엔 예비고사나 예.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데서 그 나온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아비뇽의 유수 이후에 교황이 이렇게 우리 교황권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재건한 그런 궁전이 지금 박물관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교황 그 클레멘스 14세와 바오 6세의 어떤 막강한 후원으로 완성된 그 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 오전 9시에 입장을 하려면은 1시간 정도는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줄이 워낙 길어서. 아침인데도요? 네. 그래서 오전 9시에 문 열는데 이게 가려면 8시에 가 있어야 됩니다. 1시간 정도는 미리 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박물관에 일단 들어가면 순서가 있는데 회화관이라고 불리는 피나코테카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나코테카 회화관에 들어가면 그 라파엘로의 그 미완성 작품인 그리스도의 변용을 볼 수가 있고요. 미완성작이면은 하다 만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 80% 그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카라바조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요거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피오 클리멘티노 미술관이 나오는데 그 다 이제 박물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미술관의 그 유명한 라오콜의 군상이라고 하는 그 이런 그 군상 그 동상이 있죠. 동상이 나오는데 라오콘의 군상은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것인데 로마의 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대성당 근처에 포도밭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을 일로 가져온 겁니다. 포도밭에서? 예, 포도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을 일구고 있는데 뭐가 팅 하길래 파보니까 이 라오콘의 군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이거 기증했을라나 아니면 돈을 좀 받았을라나?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라파 그 이렇게 딱 와서 이걸 이 라오콘의 군상을 보면 정말 진짜 이렇게 막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원전 2세기경에 이렇게 엄청난 석상을 만들었지? 그래서 사진 찍고 사람들 뭐 근처에 사진 찍고 뭐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뭐 이 난리가 아닙니다. 네. 브라이언은 만약에 우연히 네. 기원전에 그런 걸 발견을 하면 네. 어떻게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기증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걸 발견을 하면 네. 그 제가 항상 아이디어가 이렇게 고갈될 때 네. 그 컨설팅을 받는 그 우리 PD님한테 그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일단 상의를 먼저 드릴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간이 작아가지고 저는 못할 일단 것 같습니다. 중고나라에 한번 먼저 네, 중고나라에 네. 네. 몇 억을 한번 올려보고 제2의 그 훈민정음 해례본 사태가 그 일어나지. 그걸 또 생각해보면 네. 기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애매하네.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기증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 대신에 기증자 그쵸. 브라이언 정 그리고 그 아래 그 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2도조도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에 널리 알려달라.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파엘로의 방도 있는데 그 라파엘로의 방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 박물관 안에 라파엘로의 방으로 가서 그 라파엘로가 그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린 그 콘스탄티누스의 방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물관의 마지막 압권 그 시스티나 그 예배당에서 그 유명한 또 나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감상을 하면서 박물관의 피날레를 찍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은 뭐 사람들 인산인해입니다. 요 그냥 뭐 이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 보려고 뭐 난리가 아니고요. 근데 이 천지창조는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천장에 그린 성당의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그 벽화이기도 합니다. 무려 네. 가로가 41.2m, 세로가 13.2m짜리 그림이에요. 엄청 크네. 예. 그 예배당의 천장 위를 그냥 꽉 채우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서 미켈란젤로가 회반죽을 이렇게 치면서 네. 이 그린 그 대작이면서 걸작이면서 역작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그리지?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선글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회반죽이 4년 동안 그렸으니까 회반죽이 이렇게 뭐 가루가 왜 안 떨어졌겠어요. 눈으로 이 가루가 들어가서 미켈란젤로가 눈병으로 엄청 시달렸다라고 천장이다 하고. 보니까. 예. 그리고 천장에서 매달려서 하니까 온갖 관절 질환, 목 디스크도 오고 허리 디스크도 오고 관절 질환으로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는 그림을 좀 못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20년 후에 다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역시 그 교황의 명령은 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것도 억지로 했나? 예, 억지로 한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그 최후의 심판을 그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40m 넘어요? 이거는 40m까지는 안 되고요. 그 시스티나 예배당 입구에 그린 건데요. 그 가로가 13.7m, 세로가 12.2m인 거죠. 이것도 10m가 넘는. 그래도 한 4분의 1 줄었네. 그렇습니다. 관절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겠네. 예, 그래서 이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을 보면 네. 여기서 진짜 야, 왜 로마고 왜 바티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천지창조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 하면 네. 그 프레임 안에 담기나요? 그게 뭐 요즘 기술로는 뭐 이렇게 그 렌즈에 따라 다른데 담기는 것도 있고 담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찍으면은 담기지 않을 정도로 그게 가까이 크게 있어요? 이렇게 뭐 천장이 높으니까요. 천장이 높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막 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너무 커서 안 담기나? 이게 크다 보니까 네. 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저는 최신 폰이어가지고 예. 넓게 나옵니다. 예. S10.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가셔서 꼭 한번 찍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바티칸 밖으로도 좀 나가서 로마 네.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지금 우리가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바티칸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좀 힘드네요. 지금 이 바티칸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티칸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티칸이 바깥으로 나와서 제가 바티칸 안이 아니고 네. 바티칸 밖에서 첫 번째로 그 선정한 곳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예. 이 검투사의 함성이 들리시나요? 와! 그렇죠. 이 검투사가 좀 감기 걸리셨나? 예. 1세기에 세워진 고대 로마의 정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데 근데 말이 1세기. 1세기입니다. 근데 뭐 말이 원형 경기장이지 콜로세움은 남북으로 이제 188m고 동서로 156m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타워형 경기장이 맞고요. 높이가 무려 48m가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5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5만 5천 명이면 상암동의 한 반 정도 되는 건가요? 상암동 월드컵 구장이 10만 상암 명인가요? 월드컵 경기장이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다 차면 한 7, 8만 명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정원은 5, 6만 명일 겁니다. 그런가요? 확실하지 않은데. 예, 5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그 경기장인데요. 아치형 입구가 80개가 있습니다. 네. 80개가 있으니까 그 5만 5천 명이 모여도 들어가는구나. 10분 안에 쫙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인데도. 그러니까 5만 5천 명 들어가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네네. 80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쫙 어떤 분은 뭐 76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매표 담당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어야겠네. 그 뭐 군데군데가 있는데 뭐 지금은 관광객이 가는 거니까 네. 한 번에 5만 5천 명은 못 들어가고 그 당시에 그 5만 5천 명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네. 5만 5천 명이 못 들어가고요. 많이 이렇게 그 약간 파괴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서커스나 연극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정말 그 글래디에이터 예. 영화도 있죠. 글래디에이터가 나와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소로 유명하죠. 영화에 많은 그 배경이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442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됐고, 네. 또 한때는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채석장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돌 갖고 가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원형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정말 로마의 아이콘이고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티칸 밖에 나와서 첫 번째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파손이 좀 된 거죠? 예, 대각선으로 파손이 됐고 많은 그 자리 좌석 부분이 파손이 돼서 예전에 3층으로 구성이 돼서 제일 높은 잘 보이는 자리가 이제 그 뭐 최고 뭐 그 직급에 있는 귀족들이 있는 거고 네. 맨 위에 잘 안 보이는 데가 좀 직급이 낮은 귀족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도 직급에 따라서 좌석이 배정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야구장도 그렇지 않나요? 야구장도 제일 높은 데가 제일 싸잖아요. 그렇죠. 가장 예. 멀리서 보는 곳이 싸고 그 제가 알기로 포수 뒤쪽이 아마 제일 비싸지 않을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UFC가 한국에서 열린다 그래가지고 격투기 네.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맨 앞자리가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네, 포기입니다. 역시 맨 뒤에서 보려고요. 예, TV로 보는 뒤에서 보시려고. 네, 가긴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네. 하는데 부산 가서 보려고요. 예. 근데 글래디에이터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글래디에이터 배우 이름이 뭐였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검색해봐야지.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제가 치매가 와서요. 아,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워낙 오래된 영화라서 그런지. 네, 다음 그- 거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네. 검색 한번 해보고 있을게요. 또 진짜 이제- 궁금하네. 예, 직접 또 찾는 또 이런 거는 좀 아, 러셀 크로우. 그렇지. 러셀 크로우. 호아킨 피닉스도 나왔구나. 그렇구나. 예, 리들리 스콧 감독. 예, 예. 거기서 검색으로 나왔죠. 네, 다음 걸 또 예, 얘기해 이 주시죠. 부분에서 또 한 10초 우리가 까먹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갈 곳은 그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인데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고요. 약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명실상부한 어떤 센터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고 네. 영어의 그 포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포럼 하자 무슨 포럼이 열린다 그 어디 포럼. 그 포럼이 요 포로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도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정말 로마 시대의 찬란한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그 안에 정말 유명한 곳 그 사투르누스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베스타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를 말씀하신 그 카이사르의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로원은 입법기관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입법기관을 말하는데 우리가 원로원이라고 부르는 그 쿠리아 룰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고요. 그리고 로스트라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우리가 책이나 영화에서 봤었을 그런 기라성 같은 고대 로마 제국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서울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거의 뭐 지금의 세종로 정도 될까요? 아, 세종로가 그렇습니까? 잘도 모르겠네. 예, 세종로에 경복궁이 있고 뭐 네. 인사동이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예, 예. 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제국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치, 문화면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정말 명소 중에 명소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 세종로 말씀하시자마자 네. 통인시장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통인시장. 통인시장 얼마 전에 촬영 갔는데 통인시장 가서 좀 네. 먹고 싶네요, 뭐를. 먹을 거 많습니다. 네. 통인시장 갑자기 로마 얘기하다가 통인시장 얘기가 나왔네. 네, 예,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반전입니다. 다음 너무 것도 좋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다음으로 갈 곳은 네. 그 스페인 광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갑자기 왜 스페인 광장이 있는가? 로마 광장이 그러게요. 아니라 그 17세기에 이곳에 그 스페인의 대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그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계단에서 이 그 스페인 광장에 있는 계단에서 그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안 봤거든요. 네. 옛날 거여가지고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나요? 그 아이스크림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탈리아에서는 젤라또라고 하는데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거 먹나요? 예, 그래서? 콘에다가 이렇게 젤라또를 딱 넣어서 이렇게 뭐 하드나 뭐 이게 예. 소프트 콘이 아니고요? 그렇죠. 난 하드 같은 거 그런 먹는 줄 알았네. 젤라또를 하드를 이렇게 먹지는 않았고 네. 그 젤라또를 먹었는데 너무 낭만적이고 그래서 요 앞에 스페인 광장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아요. 그 젤라또 예, 가게가. 거의 권리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젤라또가 쫀득쫀득한 게 좀 맛이거든요. 네, 젤라또 이렇게 퍼줍니다. 이렇게 푹푹 퍼서 이렇게 주는데. 너무...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뭐 네. 터키식이 아니기 되게 때문에. 약올른데. 이렇게 뭐 터키 사람 같이 줄라 그러다 빽 그러지는 않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이면은 뭐 그냥 이제 로맨스를 즐기고 그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의 어떤 그 뭐 이 씬 영화에 나오는 씬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헌팅도 좀 하겠는데요. 네, 헌팅도 좀 하고 뭐 그런 뭐 정말 최고의 명소고. 이탈리아 남자들이 또 요 말이 좀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탈리아 남자들은 센스 오브 드라마가 있다. 어떤 드라마의 센스가 있다. 뭐 이런 영어 표현도 있는데 그 여자한테 말 거는 건 이탈리아 남자가 최고라 그러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그 정말 그런 스킬들도 배워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네.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러면 되게 오글거리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또 이게 문화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안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네. 하시죠. 네, 정말 로마 최고의 사진 스팟이고 그 광장의 계단 앞에 그 마르카차 분수가 있는데 네. 요 마르카차 분수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베르니니의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니니가 제작을 한 겁니다. 정말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역시 그 감각은 좀 타고나는 건가요? 그렇죠. 아버지가 피에트로 베르니니가 그 아들인 베르니니한테 그 물려준 것이죠. 그리고 광장 근처에 그 안데르센과 괴테, 바이런이 애용했다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대문호가 애용했다라고 하는 그 카페 그레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그레코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인산이네고 사람들 계속 줄 서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그 명품거리, 로마의 엄청난 명품거리, 명품 샵으로 유명한 그 콘도티 거리가 있습니다. 그 비아디 콘도티라고 써 있습니다. 이정표가 써 있는데 이 콘도티 거리가 정말 로마 최고의 명품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로마에서 그 명품들을 사면 좀 더 많이 저렴한가요? 싸죠.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훨씬이요? 훨씬 어느 쌉니다.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토즈 말씀하시던 예. 그러니까 괜찮은데. 평소에는 최소한 3-40% 싸다라고 느꼈고요. 예. 심지어 거기도 2월 말이나 1월 말에 세일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80%까지 쌉니다. 이탈리아 가면 진짜 하나 사야 되는구나. 제가 오죽하면은 배낭이 아니죠. 캐리어를 하나 더 사가지고 네. 캐리어를 이렇게 꽉 채워서 왔던. 돈 좀 정말 있으셨나 본데요. 예, 꽉 채워서 왔던 그런 그 2000년대 초반에 아무리 그런 80%라 해도 그거 꽉 채우고 오셨다니. 그래서 그 다음 달 이제 그 카드값 갚느라고 좀 고생을 했지만 꽉 채워왔던 정말 이탈리아에서 명품값이 쌉니다. 와, 근데 그렇게 저렴하면 진짜 가는 김에 한번 질러야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팟캐스트가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부추기면 안 되는데. 80%라는데. 네, 뭐 많이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갈 곳은 그 트레비 분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잠실 롯데월드 지하에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저 이거 알아요. 롯데리아 옆에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분수가 이 트레비 분수를 본따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뒤를 돌아서서 뒤로 이렇게 동전을 분수 안에 던져 넣으면 뒤로? 예, 로마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다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동전을 뒤로 이렇게 집어넣죠.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동전이 엄청 쌓여 있으니까 네. 맨 처음에 갔을 때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 그러면 저 동전을 누가 회수를 해서 도대체 어디에 쓸까? 근데 이게 그 세계 카톨릭 교회의 구호 기구인 그 카리타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네. 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회수를 해서 회수를 해서 자선 활동에 그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꽤나 돈이 되겠네요. 예, 그 뭐 오는 사람이 뭐 1유로씩만 던져도 1유로가 얼마였죠? 1유로가 1,350원이거든요.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1유로까지는 못 던지고요. 그래서 한 하프 유로 정도, 50센트 정도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지폐는 못 던지니까 뭐 1유로.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 촬영 갔는데 네. 어디였지? 대구에 무슨 소원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다가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다 붙어 있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이제 등산하시는 아저씨 몇 분이서 다 가져가신대요. 다 떼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그 붙이면 안 되겠네. 근데 뭐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다 정리를 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돈을 꽤 보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이겠네요. 네. 자. 저도 저희 트레비가 훔치는 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요 트레비 분수를 그 니콜라 살비라는 분이 설계를 했고 네. 그 피에트로 그 브라치가라는 분이 그 요것을 그 이 1762년에 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군요. 근래에 만든 분수가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분수인데 요 분수를 네. 잠실 롯데월드가 벤치마킹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다 지하에 제가 알기로 그게 롯데리아 옆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제가 훔치면 안 되겠구나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동전들을 만약에 유로를 거기서 몇 개 가져가면 그게 절도죄가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절도죄가 될 수가 있고요. 법률상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누가 기부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한 거 적었다가 기부를 했는데 잘못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그 자선 활동에 쓰는 예. 돈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그것도 잠깐 궁금합니다. 참. 해봅니다. 그 로마 가면 네. 뭐 이슬람 국가 쪽이나 네. 뭐 불교 국가에서도 많이 관광을 오나요? 오죠. 예, 옵니다. 많이 오나요? 예, 오죠. 이거는 뭐 어떤 성지의 개념을 떠나서 네. 정말 어떤 그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본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불교 국가에서도 오고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갈 곳은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 만신전이 되는데요. 그 만신전 모든 신의 궁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제 판테온이라고 하는 판테온 신전 들어봤다. 예,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를 가는데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죠. 건축물로 가는데 네. 로마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뭐 관광객이 언제나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고 기원전 25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사위인 그 마르쿠스 아그리파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뭐 로마의 모든 신에게 어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건립한 신전입니다. 이 아그리파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지도를 작성하는 어떤 기초를 이렇게 기초한 그런 그 지도의 작성법을 기초한 그런 분입니다. 지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리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 둥근 돔 천장에는 지름 9m짜리의 구멍을 뚫어서 엄청난 거죠. 9m면 내부로 빛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20톤에 이르는 청동문과 그리고 건물을 받치는 화강암 그리고 그 돔 기술 네. 이런 것들은 그 현대 건축 기술로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네. 고대에 만들어진 그런 거 보면 지금도 만들기 힘든 것들을 어떻게 그 당시에 만들었을까 네. 진짜 신기한 그래서 것 정말 같은데. 외계인이 와서 도와준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천재 미켈란젤로가 와서 딱 보고 나서 와 이건 정말 천사의 설계다. 아 미켈란젤로도 예, 감탄을. 이렇게 극찬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 내부에 이 판테온의 내부에 37살의 나이에 요절한 천재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다라는 겁니다. 라파엘로는 오래 못 살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로의 무덤을 보러 가는 그런 판테온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진짜 건축물 진짜 볼 게 많구나. 네, 정말 네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갈 곳은 그 나보나 광장입니다. 그 피아자 나보나. 이 피아자라고 하는 것이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피아자 나보나에 가는데 근데 여기 하나의 비사가 있는데 비사라기보다는 창피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탈리아에 처음 갔을 때 이 피아자하고 이 피아자가 피자를 뜻하는 건지 알았어요. 이 피아자 피자. 그래서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 거죠? P-I-A. P-I-A-Z-Z-A. 피자는 피자는 P-I-Z-Z-A. 그러니까 피자. A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피아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피자를 피아자라고 부르나. 그래서 그래서 가는 간판마다 피아자가 돼 있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피자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피아자가 알고 봤더니 피아자는 광장이고 피자는 뭐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런 뭐 흑역사가 있습니다. 또 피아자라는 또 유명한 야구 선수도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박찬호랑 같이 뛰었던. 그 피아자가 그 피아자였나요? 마이크 피아자. 예. 마이크 피아자.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은 광장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래서 이 광장 그 광장 최고의 볼거리가 나보나 광장. 이 광장 최고의 볼거리는 그 베르니 또 나옵니다. 베르니 뺄 수가 없죠. 베르니니가 되게 많이 나오네. 베르니니가 만든 그 피우미 분수라고 하는 분수가 있는데 이 피우미 분수에는 그 다뉴브강, 유럽에 있는 다뉴브강, 그리고 인도에 있는 겐지즈강,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그리고 라플라타 강을 나타내는 4명의 거인 조각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라플라타 강이 네. 어디 있나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플라타 강 어디 있었죠?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나요? 예, 우리가 기억이 안 했습니다. 나는데요? 작년에 했었죠. 뭐 작년에 한 얘기 저 어떻게 기억하죠? 예. 뭐였죠? 라플라타 강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와, 그거 벌써 저희 작년이에요? 작년입니다. 아르헨티나 편이? 예. 와, 작년에 그렇게 오래됐나? 예. 그렇습니다. 그 라플라타 강이 있는. 그래서 제가 와. 그 어디에 있는 무슨 강, 어디에 있는 무슨 강. 근데 라플라타 강은 퀴즈 내려고 와.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라플라타 강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고요. 저는 그때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편을 하고 나서 소고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정말 맛있는 소고기. 꼭 가서 소고기를 먹어야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광장 근처에 그 나보라 광장 근처에 식당하고 바가 아주 많은데 네. 그래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시기에 딱 좋고요. 그래서 바에 가셔서 좀 놀고 싶다. 네. 그러는 분들은 요 그 피아자 나보나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제 스타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갈 곳은 그 보르게세 공원과 보르게세 미술관인데 보르게세 미술관이 보르게세 공원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보르게세 공원을 가는데 1580년대까지 그 포도밭이었는데 그 보르게세 추기경이라는 분이 보르게세가 추기경의 이름이 됩니다. 보르게세 추기경이 사들여가지고 이분이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추기경께서 사들여서 연못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또 야외 그 공연장을 만들고 또 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 오다가 1902년 이후에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지금은 그 로마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드리드에 레티로 공원이 있다면 로마에는 보르게세 공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젊은이들 많겠어요. 젊은이들 많이 갑니다. 네. 남녀노소 다 가고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요. 공원 안에 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진을 많이 찍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장소인데 그 안에 또 보르게세 미술관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르게세 미술관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베르니니의 작품이 여기 있고요. 라파엘로의 작품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미술관도 꼭 빠뜨리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인원 제한이 있어서 네. 반드시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술관이. 인원 제한이 있어 제가 100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1000명이 넘어가면은 그 이렇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 곳이 바로 보르게세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일 얘기를 하시는 게 건축물하고 네. 이 조각상들 그 네. 작품 그림 이런 작품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 네. 어딜 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만 골라서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로마는요. 네. 로마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은 다 유적지예요, 사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가기만 가면은 하면? 예, 바도 막 몇백 년 된 데가 있고 식당도 막 250년 된 데가 있으니까 뭐 그냥 가도 봐도 끝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그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보고 나면은 나머지 유럽 같더니 나 로마에 다 있는 거네. 뭐 이런 느낌이 올 것 같아서 로마를 나중에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생각하기로는 네.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이도저도를 꼭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네. 잘 볼 수 있는 곳이 로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뭐 그래서 뭐 장소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더 많이 하다가는 제가 지금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음식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음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명한 거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파스타, 피자가 있는데 근데 이미 이탈리아 음식은 네. 그 전 세계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슬란드 음식, 노르웨이 음식이 좀 특이하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이탈리아 음식은 전 세계의 음식이 되었고요. 뭐 피자, 뭐 라자냐, 파스타 뭐 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알고 해서 또 이렇게 피자의 종류, 파스타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과감히 생략하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뭐 봉골레 설명하고 까르보나라 설명하고 뭐 뿌르띠 디마레 뭐 이렇게 뭐 파스타 볼로네즈 스파게티 볼로네즈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너무 흐르고 많은 분들이 압니다. 알고 있어서 음식 얘기 안 하시다고요? 예, 이탈리아 음식 얘기는 별로 좀 신선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약간이 아니라 이 로마 편에서는 안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전 너무 아쉬운데. 그럼 이것만 알려주세요. 그럼 네. 이탈리아에서 먹는 피자는 정말 다릅니까? 이탈리아에서 먹는 피자는 호불호가 갈려서 왜요? 어떤 분들은 이탈리아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런 분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 피자 입맛에 너무 길들여진 분은 차라리 미스터 피자가 낫다. 혹시 심심한가요 좀? 그래서 솔직히? 이 가게마다 레시피가 달라서 네.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피자는 대부분 맛이 비슷하잖아요. 무슨 회사에 고구마 무스 들어가고 예, 막 이것저것 많이 전 국민이 다 먹는 그런 맛인데 이탈리아 피자는 어떤 집은 맛있고 어떤 집은 맛없고 어떤 집은 너무 맛있고 어떤 집은 규정할 수가 눈물 없구나. 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맛이 너무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피자 종류 너무 많고 뭐 파스타 종류 너무 많습니다. 피자 하면 이탈리아지만 이탈리아 피자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죠? 다 맛있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가게마다 다르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탈리아의 음식이라기보다도 제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제 에피소드하고 이탈리아 맥주 랭킹을 하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주 랭킹 전에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저의 또 다른 흑역사인데 제가 처음 이탈리아에 갔을 때는 이탈리아를 어떻게 읽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나라마다 좀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언어를 이 발음은 이렇게 읽고 저 발음은 저렇게 읽고 그 방법을 이렇게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뭐 스파게티 쫙 있고 피자 쫙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좀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거든요. 예, 생소한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걸 시켰는데 그 철자가 GNOCCHI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뇨끼네. 네. 근데 그 발음대로 읽으셨구나.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걸 GNO를 류로 읽는 거를 제가 모르고 그걸 그노치라고 읽은 거예요. 그노치라고. 그래서 거기 계속 이 사람이 쳐다보면 뭐 줄까 그랬더니 그노치 그러니까 갸우뚱하고 뭐 줄까 그래서 그노치 또 갸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찝으면서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보더니 그 사람이 뇨끼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건 뇨끼라고 읽는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진짜 너무 창피하고 이 좀 언어를 배우고 가야 된다. 그리고 CCHI도 이게 치가 아니라 끼다. 그러는 것을 알면서 정말 이 그누치에 대한 이 뇨끼에 대한 정말 브라이언 정의 흑역사가 정말 새롭습니다. 이거 그렇게 있었어요. 창피할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스펠링 볶음밥 그대로 쓴 거 읽으라 그러면 읽겠습니까? 그런가요? 볶음밥 어떻게 읽어요? 네. 뽀꼬뽀 뭐 이러겠지. 그래서 그 생각이 그누치를 뇨끼를 네. 그누치를 뇨끼로 읽은 게 아니라 뇨끼를 그누치를 읽었던 그 기억이 나고. 근데 여기 뇨끼를 많은 사람들이 수제비라고 이렇게 경단이니까 수제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탈리안 수제비가 아니고. 저도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예, 뇨끼가 이렇게 경단같이 소스 뿌려서 먹는 건데요, 결국은. 근데 뇨끼가 수제비가 아니고 파스타의 일종입니다. 파스타가 이렇게 방대한 종류가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제가 알기로 파스타가 꼭 면이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면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뭐 이상한 이런 면이 아니라 짧은 것도 있고 나선형도 있고. 맞아요. 많지요. 그렇습니다. 브라이언의 흑역사 잠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에피소드 말고 맥주 랭킹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과감으로가 아니고 과감하게. 지금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많이 고픕니다. 과감으로가 아니고 과감히 그 맥주 랭킹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탈리아 맥주는 어떨까요? 제가 그때 우리 스페인은 많이 실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습니다. 독일하면 맥주고. 그럼 이탈리아는 어떨까요? 네, 사실 그 이탈리아 하면 이 스페인과 더불어서 그 와인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와인 강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독일만큼 맥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 아주 괜찮은 그 맥주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맥주는 그 페로니 맥주라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지금은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페로니. 이마트 같은 데서요? 예, 페로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로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라거 계열인 그 페로니 나스트로 아주로라고 하는 맥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수가 5.1도인데요. 지금 제가 사는 집에 그 냉장고 안에도 몇 병 있고요. 아, 현재요? 예, 현재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건가 보네. 또 이마트 그 전용잔 행사에서도 그 전용잔을 득템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서 전용잔도 제가 만들어 놨고 네. 요 페로니 나스트로 아주로를 가지고 오늘의 맥주 랭킹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라거 계열이라는 페로니 나스트로 아주로 맥주. 네. 도수가 5.1도짜리.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계시다는 거 보면 네. 이거 굉장히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몇 위인지. 네. 자, 브라이언 정의 맥주 랭킹. 페로니 나스트로 아주로 맥주의 랭킹은 몇입니까? 네. 오늘 페로니 맥주, 페로니 나스트로 아주로 맥주의 랭킹은 딱 떨어지는 6땡. 그 66위로 하겠습니다. 66위. 아, 이거면 상위권이에요. 네. 심지어 지금도 집 냉장고에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마트에 가서도 충분히 맛보실 수 있는 예. 페로니 맥주. 오늘의 순위도 헷갈릴까봐 엑셀 차트에다가 제가 적어놓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꽤 찼겠어요. 꽤 찼습니다. 66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맥주 랭킹에 이어서 네. 저희만의 또 특별한 코너죠. 그렇습니다. 너만 몰랐던 이탈리아 네.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의 TMI는 그 음식 자체는 아까 별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갔는데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식당의 이름이 있습니다. 식당의 이름이라기보다도 네. 식당의 캐티고리, 식당의 범주가 되겠죠. 식당의 뭐예요? 종류가 되는 식당의 건데. 종류 예, 이름이 있어요? 예, 종류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종류가 있는데. 뭐 분식집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식집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간판에 그 리스토란테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또 뜨라토리아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오스테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에노테카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친숙한 그 피자리아. 피자리아는 예, 우리는 좀 많이 있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래서 음식은 오히려 워낙 그 이탈리아 음식이 이렇게 눈에 익어서 이탈리아 가서 잘 시켜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식당의 그 종류 이름이 달라서 가끔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식당의 범주를 이탈리아 식당의 범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첫 번째부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리스토란테입니다. 우리말이 아니죠. 그 불어로 레스토랑이 되겠죠. 아, 리스토란테, 예, 레스토랑. 리스토란테인데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격식을 갖춘 그 런치나 디너를 즐기는 고급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리스토란테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요리, 애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합 식당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이 다 비싼 와인이 많죠. 싸구려 와인은 거의 없고 그 비싼 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캐주얼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티칸 들어갈 때 예. 그 쪼리 신고 들어가면 안 되듯이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가면 입장이 거부되는 것도 있어요. 다시 입고 와라.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왔는데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가면 싫어하죠. 네. 여기가 250년 된 리스토란테인데 누가 이렇게 뭐 헤이 그러면서 선글라스 끼고 소대낫이 입고 소대낫이 아닌가요? 민소매 예. 민소매 입고 네.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그 웨이터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백을 가지고 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명품백. 네. 피자리아에는 안 갖고 가고 명품백을 가지고 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잘 차려 입고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 그 리스토란테의 웨이터는요. 네. 리스토란테의 웨이터는 단순히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전문직이에요. 이거 예전에도 언제 한번 부에노스아이레스 편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바가 있듯이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그 식당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300년 된 리스토란테에서 근무한다.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30-40년 동안 그 웨이터 생활을 하신 분은 어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취향을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손님은 그 가스가 든 물을 좋아한다. 가스가 든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탄산. 가스물이요? 예, 가스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 어떤 고객이 미스터 무슨 A가 오면 이분은 탄산수를 좋아하니까 탄산수 가져다 주고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왼손잡이다 그럼 왼쪽에다 갖다 주고. 그렇죠. 뭐 엄청난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그 이 리스토란테는 로마 시내에 있는 리스토란테는 매출액이 거의 뭐 중견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리스토란테라고 하는 이런 범주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트라토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트라토리아라고 하는 이 종류는 리스토란테보다 격식을 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좀 편하게. 예, 그러나 완전 캐주얼은 아닌 그 격식을 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당이고 친근한 분위기죠. 그래서 이탈리아 전통 식당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뭐 전통 식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트라토리아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뭐 물론 오래된 집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이렇게 모두 운영하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리스토란테만큼 크지도 않죠. 그리고 가격도 물론 쌉니다. 네. 그리고 입고 이렇게 가는 드레스 코드도 이렇게 뭐 적당히 아주 캐주얼은 안 되지만 네. 뭐 핫팬츠 같은 건 안 되지만 자유복장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오스테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트라토리아보다 더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정말 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네 식당급이고 여기는 반바지 뭐 나중에 예, 여기는 뭐 드레스 코드 없습니다. 맥주 마시고 떠들면서 노는 그런 곳이고요. 왁자지껄하고 이탈리아의 가정식 같은 것, 뭐 이런 거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정말 자유스러운 그런 곳이고요. 저렴하겠네. 그렇습니다. 값도 싸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에노테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그 와인을 판매하는 상점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음식 정도를 파는 곳이 되었고요. 물론 와인도 팔고 네. 약간의 음식도 파는데 주로 시골에 많이 있어요. 시골의 그 와인 산지 주변에 이런 식당, 이런 간판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에노테카 여기도 그럼 자유스럽게 좀 입을 예, 수 있고요. 여기서도 뭐 드레스 코드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가서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먹고 마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피자리아. 예. 피자리아가 있는데 그 정말 그 레스토랑트에서는 피자를 안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만의 음식을 파니까. 굳이 뭐 고급식점에서 피자를 팔 필요가 있나요? 와, 피자가 그 좀 고급 음식이 아니구나. 예, 대중적이지만 고급 요리는 아니죠. 예, 고급 요리는 아니니까 뭐 그 레스토랑트에서는 안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고, 근데 피자리아는 글자 그대로 피자를 파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피자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테이크아웃해서 먹거나요. 아니면 노천에서 그 피자리아 바로 앞에 노천에서 의자를 놓고 간단히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자리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로 쓰이지도 않았나요? 피자리아라고 있어요 있었지요. 아마. 예. 아 지금은 없나?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이탈리아에는 그 리스토란테부터 피자리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등급의 그 레스토랑이 있다. 그래서 간판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여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너무 편하게 입고 있으면 리스토란테에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정보네요. 예, 너무 그렇습니다. 몰랐던 이탈리아, 너무 몰랐던 로마에 딱 맞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점인지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랑 바티칸을 이렇게 쭉쭉 다녀봤는데 로마, 바티칸 어떤 사람에게 좀 권하시나요? 네, 정말 우리 팟캐스트만의 그런 장점이고요. 그걸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도시 힐링의 개념이니까요.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로마에는 정말 시들지 않는 자신감이 있다. 저는 제국의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오만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오만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테온, 뭐 콜로세움, 나보나 광장에서 정말 이런 어떤 제국의 풍모를 제가 느꼈고요.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한 현명한 황제의 카리스마와 연결이 되고 또 제국을 지켜낸 위대한 기라성 같은 그런 장군들의 강인함과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허세가 아닌 탄탄한 실력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얄팍한 허세는 이 도시에서는 설 땅이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얄팍한 허세는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잃었다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원하신다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로마의 막강한 자신감과 이런 복원력이 아마 큰 힐링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번영이 아닌 정말 천년제국의 당당함과 품격을 유지하는 도시가 저는 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로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에너지가 힘이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잃으신 분들에게 자신감을 일시적으로 잃으신 분들에게 저는 로마 여행을 추천합니다. 역시나 저는 브라이언이 마지막 멘트 할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멋졌습니다. 네, 정말 참 고맙습니다. 저도 말해놓고도 참 뿌듯한가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감동을 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니. 네, 제가 이런 멋진 말을 했다니라는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네, 이도 저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긴 정말 저 시간을 보십시오, 저거를. 그 명품은 근데 얼마 정도 주고 사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벨트라던가 뭐 백 이런 거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명품, 물론 명품 딜 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명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명품이고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이 명품인데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명품인데 아니 막상 가면 안 사. 제가 괜히 그 캐리어 하나 더 사갖고 채워온 게 아니라 싸니까. 그럼 와서 팔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갖고 재테크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50만 원에 사갖고 와서 100만 원에 파시는 분들도 그건 있고.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예, 세 개에 팔면은 무슨 그 비행기가 빠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0만 원 하던 게 거기서 15만 원 하면 뭐 안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전 사요. 저는 그거에 되게 유혹이 세요. 그 어디 뭐 편의점만 가도 1+1이면 안 먹고 싶은 것도 일단 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저렴하구나. 그 뭐 명품 얘기를 정말 아까 많이 안 했는데 정말 명품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공항에 들어올 때 세관 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까보면은 다 명품인 거예요. 요즘은 안 봐준대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저기 거기서 뭐 다 사온 거고 조금 사는데 그걸 들추시게요. 막 그러면은 그 세관원 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가세요. 뭐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보내줬는데 그거 얼마까지? 요즘에는 그게 뭐 이게 다 초과가 되죠. 꽉 채웠는데 뭐 그 당시에는 400불밖에 면세가 안 됐거든요. 네. 요즘에는 전혀 안 봐준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구나. 그 이탈리아 참 로마 얘기하는데 AS 로마 축구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 그러니까 우리 축구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축구 얘기를 왜 안 했죠? 다른 유적이 너무 강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탈리아는 진짜 무서운데요. 축구 이런 거 얘기하는데 되게 무섭게 축구하는 곳이에요. 네.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예전에 뭐 인터밀란인가요? 인터밀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너 정말 인터밀란 좋아해? 내가 뭐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AC 밀란, 인터밀란 같은 밀라노인데 네, 두 팀이 엄청 라이벌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안정환 선수가 2002 때 시즌에서 골 넣었다고 페루자 거기서 막 방출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거 속 좁은 짓인데. 그렇죠. 지금 2부 리그예요. 잘 됐다. 네, 제 친구는 전화까지 왔어요. 근데 그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가 이탈리아전 했었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아니 브라이언 그거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비싼 그때는 비쌌거든요. 그 국제 전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카카오톡도 없었던데. 아직도 그 얘기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아니 근데 솔직히 스페인은 8강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할 말이 없는 게 토티가 퇴장당한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 전에 이미 팔꿈치로 뭐 김태형 선수 뭐 코뼈 부러뜨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이미 퇴장당했어야 되거든요.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사실. 속 좁은 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피아 얘기도 참 많이. 그러니까 마피아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마피아의 본거지가 시칠리 섬이잖아요.
근데 저는 시칠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시칠리 섬을 나중에 꼭 가보고 싶고. 거기죠. 그 이탈리아가 생긴 게 국토가 네. 무슨 구두 같은 예, 부츠 같이 생겼죠. 거기에다가 축구공 같이 하나 예, 축구공 같이 그게 생긴 시칠리아 거. 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이탈리아 지도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있는데 거기는 뭐 제가 가서 마피아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상 돌아와서 그 시칠리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했던 게 그 이탈리아의 지역 감정. 이탈리아는 북부와 남부로 나뉩니다.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북부에 있는 사람과 남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지역 감정은 뭐 세 발의 피고 정말 대단한 전쟁에 가까운 지역 감정입니다. 그 지역 감정도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북부 사람 만나고 남부 사람 만났는데 저를 대상으로 남부 사람은 북부 사람 욕하고 북부 사람은 남부 사람 욕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 오늘 뭐 시간상 이 정도밖에 못했지만 네. 다음에 뭐 밀라노 편이나 나폴리 네. 편 이럴 거 할 때 또 네, 자세하게 또 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되는 하실까요? 그런 아, 상황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나 한번 칠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야. 야.